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일 안의 C 언어 프로그래밍 12장 구조체와 공용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구조체의 기본적인 개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의 약자고요. 키워드로는 스트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구조체는 C, C++ 언어 문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C++ 언어는요, 객체지향 언어인데, 이 구조체에서 확장이 된 클래스를 기반으로 이제 문법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체는 이제 C 언어에서 C++로 넘어가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 좋고요. 많은 언어에서 이 구조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C 언어에서도 이제 구조체를 잘 활용하게 되면 가독성이 좋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실무 프로젝트는 뭐 구조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티저나 더블형의 변수를 사용했고,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캐릭터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동일한 자료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또 배열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구조체를 이용하게 되면요, 얘네들을 묶음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료형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료형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변수는 단독주택이죠. 인티저 x라고 하면 4평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정수형 값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잡히는 거고요. 배열은 같은 평수로 구성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괄호 안에다가 이제 숫자를 써주게 되면 5개의 인티저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40바이트가 4 곱하기 5에서 20바이트가 잡히고요. 동일한 형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우리 배열이고요. 구조체라는 것은 다른 형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 안에는 이렇게 변수나 배열이나 심지어는 구조체 안에 구조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조체를 만들 때는 스트럭 맨 이렇게 쓰고요. 구조체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내가 같이 다닐 애들을 써주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던 자료형들은 숫자를 저장하겠다 정수형 인티저, 소점 있다 실수형 더블, 문자를 저장하겠다 캐릭터, 문자열은 캐릭터 포인터나 캐릭터 배열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자료형들이 있고요. 이런 기본 자료형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는 이제 형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직접 만들어 쓸 수가 있고, 그게 바로 구조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사람형, 성적형, 강아지형 이런 기본 자료형은 없는데요. 내가 이런 자료형들을 만들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사람형이라고 하면 사람의 이제 특징이 이름과 나이와 몸무게가 있다고 합시다. 이름은 이제 배열, 캐릭터 배열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인티저, 몸무게는 더블형이라고 하면 사실 프로그래밍에서 이 이름과 나이와 몸무게가 각각 다닐 일은 별로 없거든요. 얘네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돼서 다니는 게 훨씬 더 소스 보기도 편하고 더 프로그래밍 하기도 좋고요. 알고리즘 구현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거를 이제 사람이라는 새로운 형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놀면 아주 편하죠.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이도 10개 배열이 필요할 거고요. 몸무게도 10개의 배열이 필요할 거고 얘는 2차원 배열로 또 이렇게 필요할 겁니다. 배열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사람형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하나의 사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애를 간단하게 1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소스가 훨씬 더 간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형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이제 스트럭에 거서 구조체 이름을 쓰고 얘네들을 멤버라고 하는데 각각의 자료형들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배열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일반 변수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구조체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 구조체도 이제 포인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시간에 많이 나올 겁니다.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이 세미콜론을 해서 끝내줘야지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스트럭 맨형 구조체를 선언하고 변수를 만들어서 멤버에 접근하는 거 해보면요. 구조체는 보통 이렇게 메인 하면서 바깥쪽에다가 선언을 합니다. 스트럭 맨이라고 이제 쓰고요. 구조체 이름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멤버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나이와 몸무게 2개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 스트럭 구조체, 스트럭 이제 자료형이 맨이란 형이 아니고요. 이만큼이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스트럭 맨형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 얘를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객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이 한이라는 녀석이 이제 age나 weight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점을 찍어서 접근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그 점입니다. 앞에는 구조체 변수 점, 그 다음에 자기 멤버를 접근하는 거죠. 웨이트도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20을 넣어놓고 찍어보면 20이 나올 겁니다. 지금 웨이트는 초기 이렇게 대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찍으면 이제 쓰레기 값이나 찍으면 안 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기 멤버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기가 좀 편하죠. 20을 한이라는 사람의 나이로 대입해라 라고 이렇게 읽으면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뭐 처음이니까 struct 구조체를 만들 땐 struct이라고 쓰고요. 구조체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세미콜론이 이렇게 붙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자동 완성 안 되길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줘야 되고요. 멤버를 여기다 쓸 건데요. W0으로 weight라는 두 개의 멤버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틀을 만들어 놓으면요. 실제로 가지고 노는 것은 이제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 변수를 만들 때는 이게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해서 어떤 애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인티저 x라고 쓰는 것과 지금 요 인티저에 해당하는 게 struct man이 되겠고요. x에 해당하는 게 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x에다가 10을 이렇게 넣죠. 그렇게 하듯이 한에다도 이렇게 10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이라는 녀석은 점을 딱 찍어 보면 여기 보니까 age나 weight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age에다가 10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점 해서 weight에다가 30.5 자, 이런 식으로 W0으로 써주면 되겠고, 출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는 뭐 %D로 하고 %F로 하고 해서 한 점 age를 먼저 출력하고요. 한 점 weight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구조체 선언을 해놨고 해당하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거기를 이제 점 연산자를 위해서 멤버에다 값을 넣고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깔끔해지잖아요. 뭐 한해 자, 이렇게 지금 사람 각각에 대해서 나이 넣어주고 웨이트 넣어주고 막 이러면 그런데 그냥 struct man형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한이라는 애를 만들고 걔를 나이와 몸무게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따로따로 다니는 것보다는요,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되는 게 프로그래밍 할 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구조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C++ 가면 여기 클래스라고 쓰고요. 이 안에 이제 멤버 변수뿐만 아니고 멤버 함수도 쓰고 그래서 모든 객체 지향 언어 C#, 자바 뭐 이런 애들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어지는 C++ 강의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struct man형 구조체를 선언하고 변수를 만들어서 멤버에 접근하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름도 하나 더 넣어놨어요. 이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배열이 필요하고요. 자, struct man이라고 반드시 struct도 써야 되고요. 이게 자료형입니다. 길동이, 선이 이렇게 일반 변수를 만들 수도 있고 배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동이의 나이를 20으로 놓고 선이의 몸무게를 이렇게 놓고요. 컴서, 이 배열이니까 첫 번째 학생의 나이를 25로 넣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찍어보고 있는 거네요. 얼마든지 이렇게 구조체 틀을 만들면 구조체를 선언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변수를 정의해서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struct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똑같이 struct 스코어형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놨고 H라는 학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총점, 평균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학번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돼요. 대괄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캐릭터 배열이니까 이렇게 스트링으로 해서 문자열로 해서 이렇게 학번이 들어가고요. 여기 한이 들어가고 80, 90이 들어가고 토탈과 에버리지가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초기화 하다 말면 자동으로 0으로 다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메모리가 이제 저장된 형태를 보면 스트럭 스코어에 이제 한이라 H라는 애는요. 학번에는 지금 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 비는 애들은 다 넓은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라는 방 10개 중에 이제 3개 앞에 있고 나머지는 다 널로 들어가고 코리아에는 82, 그 다음에 잉글리시에서는 89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구조체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하면 구조체 멤버들끼리 연산이 돼요. H라는 친구의 학생의 코리아 점수와 잉글리시를 더해서 토탈에 넣어라 라고 하면 이제 토탈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으로 나눠서 에버리지에 넣어라 라고 하면 에버리지 W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쭉 찍어 볼 수가 있네요. 그럼 프로그램이 좀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자, 구조체의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대입 연산을 하면 다 복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J랑 H라는 친구가 있는데 H에는 쭉 초기화가 되어 있고 아까처럼 총점까지 넣어놨습니다. H에는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지금 J에는 초기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H를 J에다 넣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찍어보면요. 똑같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자,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구조체형 변수들을 이렇게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멤버들이 다 복사가 돼요. 학번은 학번으로, 이름은 국어, 영어, 총점, 평균.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그냥 복사한다 그러면 학번 따로, 이름 따로, 국어, 영어, 총점, 평균 따로 다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같은 구조체 변수인 경우에는 딱 대입 한번 해주게 되면 각 모든 멤버들 여기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 멤버가 다 복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이걸 이렇게 구조체가 아니었다 그러면요 학번이나 이름은 또 이게 지금 배열이라서 복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뭐 스트링 카피나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대입으로 해서 여러 줄을 써야 될 거를 이렇게 한 방에 간단하게 H를 J에 넣어주세요. 그럼 뭐 H의 학번과 이름과 국어와 영어 총점 평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복사가 돼서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아주 기초적인 구조체 이제 문법을 지금 배웠는데요. 이렇게 구조체를 활용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구현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든 C 언어 책이 제일 뒤에 나오지만 구조체까지 알아야지 이제 제대로 C 언어를 배울 수가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C++로 넘어갈 때도 구조체를 알고 있으면 C++에서는 사실 여기다 이제 변수 함수까지 다 넣어서 하나의 어떤 객체 지향 언어의 기본적인 틀인 클래스를 가지고 노는 거라서 이런 구조체에 대한 개념을 있으면 나중에 C++ 공부할 때도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복잡한 예제들도 나오고 막 하지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새로운 형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스트럭 앞에 쓰고 자료형을 쓰고 거기 같이 몰려다닐 만한 애들 그룹을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얘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스트럭 맨형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가지고 노는데 점을 이용해서 합니다. 물론 포인터 구조체 변수를 만들면 이제 여기 화살표를 쓰고 그래요. 게임 프로그램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일단 일반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 놀 때는 이렇게 점으로 접근해서 자기 멤버를 접근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구조체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은 구조체형 변수를 이렇게 대입하면 완전히 각 멤버들이 다 복사가 돼서 굉장히 편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구조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워밍업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뒤에는 아주 다양한 예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